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방송 3년 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로 기록해드렸던 연승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또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증거 내용들은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개인 통상 기록 게시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올렸던 링크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뭐 시간 그리고 내용 그리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5월의 야간 승부 위크 구간에서 우리가 강승부, 초강승부, 중강승부, 중승부 6일 만에 싹 다 이제 또 적중해 주면서 승부 스트레이트 플러시 하나 또 링크 올려놨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야구 시즌에 제가 정말 수많은 이 어떤 기록들을 쏟아내드렸던 이 시즌이었던 만큼 이번 야구 시즌도 이제 또 한 5개월 남아 있는데 요 안에 제가 뭐 3번 이상 10연승 이상 기록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실 때 채널 친구 추가 말고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숲TV로 받아보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하루 패키지나 아니면은 뭐 다음 주 패키지, 뭐 월 패키지 이런 것도 참여 모두 가능하시니까 숲TV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또 후원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유튜브로 보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지금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이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요.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저리그 분석부터 그리고 해외 축구 분석까지 오늘도 깔끔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승부가 총 3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계속해서 공지드렸던 수요일에 야간에서 강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강승부는 역시나 아시다시피 역시나 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미국 축구를 제가 또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는 미국 축구 중강승부고요. 중강승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승부 구간 중에서 가장 또 잘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중강승부 2연승입니다. 또 이제 3연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형님들이랑 스튜디오 형님들한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는 제가 또 이제 개인적인 스튜디오 이동 문제로 인해서 좀 비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숲TV에서 혹시나 승부 참여하실 분들은 다시 보기 후원이 안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주 패키지 미리 오늘 참여하시면은 승부 위크 또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텍사스랑 휴스턴 경기 보고 휴스턴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경기는 맞붙는 팀들만 보고 승부 판단하신 건가? 아니면 미리 선발 예정 중인, 네, 맞습니다. 미리 선발 예정 중인 투수 보고 결정합니다. 제가 보통은 이렇게 미리 예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그 경기들을 째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맞붙는 팀과 홈 그리고 원정의 상성, 당시에 이제 올라올 선발 투수들까지도 전부 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또는 그때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경기가 있거나 그럴 때 제가 미리 이렇게 또 승부 구간을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보통 이럴 때 승률이 상당히 괜찮아요. 자, 텍사스랑 휴스턴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텍사스 선발 투수가 잭 라이터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4점대인데, 사실 잭 라이터는 제가 선호하는, 정말 비선호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물론 뭐 이제 아버지도 메이저리거고 지난주에 조금 이제 방어쇼를 했지만 이번 시즌 출발이 또 괜찮기도 했고, 그래서 잭 라이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건 분명하지만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세부 지표면 사실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가 홈 경기도 약하지도 않고 원정 경기가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홈 경기의 POPS가 엄청 높은 편도 아닙니다. 7할 때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데, 또 원정 경기는 4할 때밖에 안 돼요, POPS가. 근데 이게 잭 라이터가 갖고 있는 세부 지표 중에 굉장히 좀 불안한 내용들은 뭐냐면 하드 타구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그 대부분이 하드 타구 비율이라고 한다면은 이 볼의 어떤 타구 속도들, 그러니까 배럴 타임
타율의 어떤 그런 불안점들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땅볼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이제 뜬공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선수의 조금 이제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좋은 지표예요. 근데 얘는 뜬공 지표가 높은데도 하드타구 그러니까 배럴타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보통 이런 선수들은 한 경기에서 피홈런 수치가 좀 높거나 아니면 한 번 터질 때 좀 시원하게 터지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선수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세부 지표들이 뭐 피장타율도 3할 때밖에 안 되고 뭐 피안타율 같은 경우도 2할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수치가 올라가도 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느낌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또 얘가 이닝도 평균 이닝을 5이닝을 잘 못 먹어요.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이 피홈 장타율이 꽤나 또 높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잭 라이터를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텍사스 홈에서 잭 라이터의 뭐 인기다 아니면은 텍사스 구단이 얼마나 이제 애티중지 키우는지는 알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배팅하기에 있어서는 조금은 껄끄러운 그런 선수는 분명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기복이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전 경기에 잘 던지긴 했어도 이제 콜로라도 상대였다라는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뭐 잘 던질 수밖에 없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 선발 투수 오늘 프람보 발데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2승 4패 방어율 3점대인데 뭐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의 일단 프람보 발데스요. 발데스도 원래 휴스턴 제 1, 2 선발 자원 중에 한 선수이고 뭐 이닝도 잘 먹고 뭐 삼진율도 꽤나 높은 뭐 정말 그야말로 구위 몰빵 투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얘가 이제 그 지난 시즌부터도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원정 경기였죠. 원정 경기는 프람보 발데스가 좋았을 때도 조금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텍사스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더를 좀 잘 치는 팀입니다. 근데 어제 선발 투수는 조금 슬라이더가 불안했고 오늘 프람보 발데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포심과 이제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텍사스의 타선이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거는 오히려 프람보 발데스가 세부적인 지표나 선발로서 요건 자체는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또 이제 휴스턴이 불펜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필승조 라인들이 지금 현재 39단 중 1등이에요. 가장 높은 또 수치라서 어제 경기는 애초에 경기가 넘어갔던 경기였지만 오늘 휴스턴이 선발 라인에서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발데스가 5이닝에서 6이닝 정도를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불펜이 빠르게 요거를 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휴스턴 승리에다가 언더까지 모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텍사스 홈구장이 아무래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는 거 요거 하나 변수 정도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휴스턴 승리에다가 언더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형들 그 주말이기 때문에 프랜승이 없어요. 2.5 프랜승 구간을 또 배트맨이 다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막 경기가 그렇다고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평소랑 비슷한 느낌이야. 지난주 주말은 또 프랜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배트맨 입장에서 오늘 최근에 그 형들이 프랜승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왜냐면 메이저리그가 역배가 워낙 많았어. 이번 주에 진짜 메이저리그 역배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역배나 아니면 프랜승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이게 의도적으로 저는 프랜승을 좀 막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좀 의심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트맨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제 뭐 배터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기 중에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한 구간은 없었죠. 오늘도 보면은 프랜승 구간을 다 막아놓은 이유가 최근에 메이저리그의 역배 열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배보다는 정배 찍고 뒤져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상당히 저는 참 매번 느끼지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러면 누가 이제 국내를 쓰냐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참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볼티모어랑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잭 애플린 선수 오랜만이죠.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3승 1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오늘 워싱턴 선발 투수가 소록합니다. 0승 2패 방어율 6점대인데 이거 잭 애플린이 원래 템파베이에 있었을 때는 홈 경기 거의 극강이었거든요. 템파베이 원래 홈구장 자체가 옛날 홈구장 자체가 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잭 애플린이 매 시즌마다 홈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1점대 방어율은 정말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뭐 어쨌든 최근에 팀을 여러가지 옮기고 나서부터 그리고 볼티모어 오고 나서부터는 홈 경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번 시즌 잭 애플린이 홈 경기 방어율이 지금 4점대 원정이 2점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 현재 이번 시즌 평자인 3점에서 홈 경기에서 보통 이제 평자를 다 깎아먹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POPS가 이제 9할이 넘어갑니다. 보통 제가 선발 요건이 안 되는 기준을 9할로 잡는데 9할이 넘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 마이클 소로코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정 경기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POPS가 뭐 8할대가 넘어가고 방어율도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이제 9.5를 받은 이유는 분명하고, 그러면 우리가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어떨까? 어제 양쪽 치고받는 거 보면은 워싱턴이 생각보다 이번 시즌 빠따가 약하진 않아요.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빠따로서는 역할을 좀 다 해주고 있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바로 접근하기 좋은 경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어제 뭐 볼티모어가 또 경기를 내어주기도 했고 또 위닝 시리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볼티모어가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볼티모어 일반승 정도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 쪽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9.5라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죠. 좀 높으니까. 자, 다음은 보스턴과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브라이언 베어,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1점대가 나오는 선수에다가 상대팀이 원정 애틀랜타인데도 불구하고 보스턴 쪽에다가 역배를 쥐어줬다. 최근에 이제 보스턴에 좀 홈 경기 기복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1차전 애틀랜타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2점밖에 못 내면서 졌고, 또 직전 경기는 7점 내면서 이겼어요. 그만큼 홈 경기에서 빠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보면 뭐 1점 낼 때도 있고, 뭐 7점 낼 때도 있고, 또 뭐 무득점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스턴 이제 역배를 접근을 할 때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뭐 프랜싱이 있었으면은 너무나도 좋은, 어떻게 본다면 뭐 승부급으로 쓸 수 있었던 전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브라이언 베어의 어떤 세부적인 지표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을 해보고 싶고요. 뭐 이번 시즌도 2승 0패의 방어율 2점대밖에 안 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 선발 투수 슈베렌바흐 같은 경우에는 2승 3패 방어율 3점대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애틀랜타 홈구장에서 극강인 선수죠. 문제는 오늘 원정 경기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보스턴이 역배를 받은 이유가 딱히 그렇게 납득이 되진 않았다. 보스턴 역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제가 항상 형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경기죠.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오늘 믹 아벨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마이너 투수입니다. 이번 시즌 마이너 선발 기록을 보면은 총 이제 8번 정도 선발 등판을 해서 5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승수가 이제 패수보다 높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9위 몰빵 투수고 홈 경기 등판이 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구가 많이 날리는, 그러니까 볼산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홈구장에서 제구가 날렸을 때 발생하는 그 집중타들과 어떤 장타력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경기겠고, 오늘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이제 폴 스킨스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2.63점대인데, 그러니까 폴 스킨스는 제가 딱 하나만 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선수는 지난 시즌 사이영 구간에서도 그랬지만 폴 스킨스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강점, 그리고 올 시즌에, 그러니까 요 부분만 조금 더 고쳐지면 사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홈과 원정 지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얘가 홈 경기 방어율이 4점대인데 원정이 아직까지 1점대거든요. 그 이유가 좀 조심스럽게 던져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가 홈 경기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오늘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 마이너 투수 믹 아벨과는 조금 반대가 되는 성향입니다. 대놓고 안중간에 볼을 뿌려버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정말 터지거나 아니면 진짜 짧은 투구수로 긴 이닝을 먹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폴 스킨스의 기본적인 구위값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얘가 이제 구위를 믿고 홈구장에서는 냅다 정중하게 꽂다가 터져 나가는 거고,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존이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아요. 홈 경기에서 뭐 7이닝, 8이닝도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6이닝, 정말 짧게는 5이닝까지도 던집니다. 그만큼 최대한 짧은 이닝을 존을 좀 넓게 쓰면서 조심스럽게 피칭을 한다. 그리고 폴 스킨스가 제구가 안 되는 투수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원정 성적이 좀 좋게 이렇게 잘 나와주고 있다. 땅볼 비중도 워낙 좋아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공략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무래도 폴 스킨스의 힘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요 폴 스킨스 쪽 보면서 언더까지 같이 볼게요.
필라델피아 홈 경기에서 8.5 기준점을 쥐어주는 게 흔하진 않습니다. 이게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애틀랜타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 생각보다 좀 부진하기 때문에 홈 타격 자체가, 그래서 8.5를 쥐어주는 게 조금 흔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승에다가 언더. 어쩌면은 이제 뭐 아벨의 피칭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마인까지도 뭐 충분히 우리가 바라봐도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 투수가 올라와서 성공한 사례가 필라델피아에도 좀 종종 있긴 해요. 필라델피아도 은근히 2군 팜이나 마이너 팜을 굉장히 선호하는, 중요시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불안한 재고 지표들은 피츠버그한테 굉장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츠버그가 아벨을 털 수 있을까요? 그걸 제가 알면은 이 자리에 안 있겠죠, 형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프리뷰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역시나 재고 불안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츠버그 입장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게 뭐 피츠버그가 아벨을 뭐 완벽하게 공략이 가능하다, 뭐 그러면 제가 이걸 승부로 한번 보지 않았을까요, 형님? 자, 다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상은 데이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예상을 해드릴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신시내티와 그리고 클리블랜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앤드류 에버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토니님 333개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333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형님. 형님 매주 지금 보니까 참여해주신 형님이시기 때문에 333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시 선발 투수 오늘 앤드류 에버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0패, 방어율은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앤드류 에버트가 형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앤드류 에버트가 한 2년 전부터 신시내티에 이제 등장했던 초신성 선수인데, 첫 등판했을 때, 그러니까 첫 데뷔했을 때 임팩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진짜 앤드류 에버트는 그때 와 이런 투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루키 선수인데 구위 좋고 제구 좋고 이닝 히팅 되고 경기 운영되고 대단했지만, 이제 지난 시즌에 2년차 소포머 징크스를 좀 극복하지 못했죠. 지난 시즌에 조금 흔들렸다가,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에 앤드류 에버트 던지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앤드류 에버트도 장기전으로 봐야겠지만, 앤드류 에버트가 어쩌면 저는 폴 스킨스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이언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갖고 있는 로케이션들이나, 얘가 또 좌완이거든요. 좌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로케이션들을 다 구사할 수 있고요. 홈 경기에서 강점이 뚜렷하고요. 여기에다가 구위값도 상당히 높고 제구까지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완성 형태에 좀 속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이 5선발, 이 5명의 5인 선발이 있죠. 여기에 이제 한 선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오늘 홈 이제 구장에서 방어율도 1점대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시즌 방어율이 2점대인 거 생각해 봤을 때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선수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선수도 본인이 구위가 좋은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인 피칭이 많아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몰렸을 때나 아니면 카운트가 좀 유리할 때도 볼을 많이 좀 빙빙 돌리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꽂아버리다가 장타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뜬공 비율들이 조금 높다라는 거. 그래서 피홈런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선수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고, 클리블랜드 어쨌든 장타 팀이니까, 그래서 앤드류 에버트가 그런 장타 관리만 조금 잘해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리블 선발 투수 오늘 루이스 오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피츠버그 산 애들은 원정 경기 걸으면 됩니다. 폴 스킨스를 제외하고는 피츠버그 산 애들은 대부분 이제 볼의 구위, 그러니까 직구 구종 가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보통 원정 경기 가가지고 볼 날리거나 아니면 한중간 더 터지는 경우가 많죠. 루이스 오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갖고 있는 방어율이 4.7점대인데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무려 7점대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얘가 이제 좀 아쉬운 게 피홈런 리스크. 그 다음에 득점권에서 조금 약한데 신시내티가 득점권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홈 경기 한정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모로 상승 자체가 신시내티를 조금 이제 바라보는 구간이 아닌가. 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 아시면 좋겠는 게, 신시내티가 이번 시즌에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홈 경기에서 진짜 잘하거나 정말 못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뭐 앤드류 에버트에다가 루이스 오티즈니까 저는 신시내티가 못한다는 쪽보다는 잘한다는 쪽에 걸고 싶습니다. 신시승 마힌승에다가 오버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신시내티 마헨슨까지도 봅니다, 형님. 1 마헨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준점이다. 다음은 캔자스시티와 세인트 루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아카입니다. 3승 4패, 방어율 3점대고요. 세인트 선발 투수가 리베라토입니다. 3승 3패, 방어율 3점대인데 최근에 뭐 리베라토가 잘 던져주고 있긴 해요. 세인트 선발 투수가. 근데 세인트 선발 투수들 대부분이 어쨌든 원정 경기 약하고요. 리베라토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 차이가 좀 심한 투수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홈 와카가 선발 등판한다라는 거, 캔자스가 홈 경기에서 마운드 앞설 때 늘 좋은 마운드 경쟁력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또 배당도 어떻게 보면 1.69점대, 캔자스가 홈 경기에서 꽤나 잘 가지고 오는 배당이긴 하죠. 다만 이게 이제 마헨슨까지 바라보기엔 어렵다. 늘 말씀드리지만 캔자스는 홈 경기 마헨 가면 속 뒤집어집니다. 이거는 승 1무로 고배당 노리실 분들 햄무 한번 보시고요.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캔자스 승에다가 승 1무 언더. 제가 최근에 보면은 은근히 승 1무를 잘 잡아드려요. 어제도 보면 이게 1점차 경기가 났을 거예요. 세인트가 2대1로 이겼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언더 쪽이나 아니면 1햄무 정도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카고 컵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형들 분석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컵스 선발 투수가 콜린 레아, 어쨌든 홈 경기에서 늘 좋은 피칭을 하는 미친 선수죠. 이번 시즌 3승 0패, 방어율 2.5점대고요. 화삭 선발 투수가 이제 캐넌입니다. 2승 4패, 방어율 3.6점대인데 뭐 원래 이제 더비들이 형들 변수가 좀 있어요. 시카고 더비, 또 뒤에 있을 LA 더비, 그리고 뉴욕 더비, 이런 더비들은 항상 변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차이가 좀 많이 심합니다. 컵스는 1번부터 9번까지가 죄다 홈런 타자고 화이트삭스는 이번 시즌도 역시나 이제 뭐 탱킹이라고 보기도 조금 쪽팔리죠. 상당히 뭐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타선으로밖에 경기를 못 끌고 오는, 마운드가 붕괴되어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 승률이 높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컵스 승, 마헨 승, 이런 거는 2.5 마인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요것도 2.5 마인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차라리 이거는 배당을 크게 먹는 게 맞는 경기입니다. 컵스 승, 마헨 승, 오바. 다만 이제 어쨌든 뭐 더비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조심하셔라. 자, 다음은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형들아, 애리조나가 참사가 났잖아요. 1.1배당 받고 게임이 터졌었는데 어제 선발 투수가 형들 누구였죠? 잭 갤런이었나요? 아니면 저기 코빈 번스였나요? 아무튼 그 두 새끼가 홈 경기가 이번 시즌 존나 약해요. 어제 켈리였다, 그죠? 켈리가 아니라 오늘이 켈리고 어제 걔였다. 잭 갤런이었다. 지금 잭 갤런이 홈 경기가 이번 시즌 굉장히 약하거든요. 원래 잭 갤런이 홈 경기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즌까지만 놓고 봐도 원정 갤런은 거르자, 홈 갤런은 끌고 가자, 이런 되게 배팅 성향이 되게 강했는데 이번 시즌 홈 경기 걔 병신입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 갤런의 그 홈 경기 힘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참사가 충분히 날 수 있었던 경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바도 같이 들었던 거였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LA의 켈리라고 한다면 일단 선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콜로 선발 투수가 돌랜더인데 돌랜더도 원정 경기가 좀 낮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홈 경기가 코스 필드다 보니까. 다만 이 경기는 애리조나가 일단 또 1.2배당을 또 받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양 팀 다 차이는 나겠지만, 선발 차이는 나긴 하겠지만, 배당들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쵸? 지금 이게 올라오지만, 이 애리조나도 이번 시즌에 불펜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거 저는 한 번 더 이제 오바쪽 보면서, 뭐, 에리 승에다가 마헨을 보긴 하지만, 차라리 이 경기는 해외 사시는 분들이, 마헨승 구간을 뭐 2.5나 3.5나 4.5나 이렇게 크게 쓸 수 있으면서 배당적인 메리트를 챙겨갈 수 있을 때 좋은 경기지, 우리나라처럼 1.2배당, 굳이 뭐 1마인 가봤자 1.5배당 이렇게밖에 안 주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딱히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리승에다가 마헨승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샌디랑 시애틀. 어제 제가 이거 딱 한 줄 요약해드렸죠. 오늘 경기 중에 언더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디에고 마이클 킹에다가 시애틀의 브라이언 우. 근데 브라이언 우가 조금 원정 경기가 약해요. 홈 경기에서 워낙 좋은 선수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는 이게 양 팀이 굳이 마운드전으로 간다면 저는 시애틀이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샌디에고 타격 기복이 너무 심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애틀 역배 쪽을 보겠다. 괜히 형들 지금 시애틀이 지구 1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애틀은 이제 어쨌든 1선발부터 5선발까지가 완벽한 팀이에요. 그리고 자, 타선 같은 경우에도 나름 그래도 얘들이 중심 타선의 장타값이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루만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득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팀. 샌디에고는 물론 이제 타선 자체가 1번부터 4번까지는 훌륭하지만 얘네들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편차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언더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오늘도. 자, 다음은 다저스랑 에인절스 팀 경기인데, 다저스 선발 투수 오늘 곤솔린 2승 0패 방어율 3점대, 에인절스가 키쿠치입니다. 0승 4패 방어율 3.7점대인데 조금 제가 오늘 좀 놀라웠던,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와, 이런 경기도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다저스가 거의 이제 10점을 냈잖아요. 그죠? 10점을 낸 경기인데 여기에서 오타니가 무안타예요. 이런 경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몰아치거나 다득점이 많을 때는 오타니가 못해도 득점은 한번 하거나 안타는 치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오타니가 6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그러니까 많은 점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만큼 다저스가 오늘 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마운드가 붕괴된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클레이튼 커쇼였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타니가 오늘은 부진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보고, 오늘 경기 지게 되면 스윕전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은 이길 거다. 어제. 이게 결국에 다저스가 홈 경기에서 LA 더비에서 에인절스에게 스윕을 당한다. 바라보긴 좀 어렵고요. 추가적으로 원래 오타니가 에인절스 상대 타율이 좋아요. 근데 뭐 어쨌든 어제 경기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조금 몰아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고, 또 키쿠치가 또 오타니 상대로 좀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뭐 키쿠치 같은 경우 이번 시즌 피홈런 리스크가 너무 뚜렷한 선수이기 때문에 홈런 공장인 다저스를 상대로도 좀 어렵다고 보겠고, 저는 이거 선발 미스매치라고 봅니다. 곤솔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많은 이닝을 던져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다저스가 불펜 선보도 많았었어서 양쪽 다 아마 좀 다득점 흐름으로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오타니가 힘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요거 다저스 승에다가 마인스까지 봅니다. 오늘 이 경기는 마운드가 중요한 경기는 아니에요. 곤솔린도 어차피 뭐 많은 이닝 못 던질 거기 때문에 불펜 데이죠. 기쿠체 같은 경우에도 피홈런 리스크 때문에 아마 불펜을 빠른 시간 돌려야 될 에인절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불펜과 불펜 싸움이라고 보는데, 뭐 어쨌든 둘 다 지금 불펜이 거의 쓰레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늘 오타니의 힘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오타니 하나만 보고 배팅 하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다저스 승리에다가 마헨스. 나는 최근에 오타니로 인해서 좀 득을 봤다. 오타니가 내 통장을 조금 배불려주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경기는 오타니 보고 정으로 가시는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양키스랑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서브웨이 더비에다가 루징 시리즈가 걸린 경기예요. 어제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주력 몰빵, 매치 프랜싱에다가 제가 요거 역배까지 형들한테 봤던 그런 경기였죠. 또 잘 가지고 왔고요. 매치 제가 어제 역배를 봤던 이유는 어쨌든 간에 짜임새가 좋았고 마운드 밸런스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면 마운드 밸런스는 괜찮습니다. 피터슨을 내보내요. 오늘 경기를 잡겠다라는 매치 감독의 어떤 의사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경기인데, 하필이면 양키스 선발 투수가 프리드입니다. 이거는 형들 지금 프리드 반대는 못 봅니다. 제가 그 최근에 어디 있냐, 여기 승부 구간들 보시면은 여기 양키스 여기 승리랑 그 다음에 또 있을 건데, 양키스가 여기 있다. 요 양키스 승리. 이게 둘 다 프리드였어요. 그러니까 프리드를 제가 계속 최근에 미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물론 표면적인 지표를 형들이 지금 보고도 프리드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이미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구종 분석을 저는 하는 입장이잖아요. 구종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프리드의 이 구종값은 반대를 볼 수가 없는 구종값입니다. 지금 얘 포심 페스트볼이 12점이에요. 12점. 현 시점 1등입니다. 메이저리그 그 날고 긴다는 선발 투수들 전부 통틀어서 1등입니다. 그만큼 지금 맥스 프리드는 반대를 볼 수가 없는 투수다. 회춘하고 있고 애틀랜타 1선발 최고 에이스 시절 당시에 그때보다도 지금 직선 구종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 선수가 또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미친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 뭐 프리드 이번 시즌 6승 0패 방어율 1점대고, 또 매치 선발 투수 피터슨도 2승 2패 방어율 3점대긴 하지만 원정 경기 피장타에 대한 좀 문제점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것들. 결국 저지와 프리드를 지금 동시에 기용하는 홈 양키스,
여기에다가 서브웨이 더비에다가 또 오늘 루징 시리즈까지 걸려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경기는 양키스 반대는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양키스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마힌슨까지 접근하기가 오늘 매추도 피터슨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추도 오늘 불펜을 총동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비빌 수 있는 경기는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2.5 프랜승이 있었으면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지. 일반승에다가 프랜승 같이 보면서 올킬 노리는 그런 그림으로 제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드렸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못한다라는 거. 그거 좀 아쉽고요. 마인승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전 그 강승부, 중강승부 때도 요거 마인승 가져가신 분들은 꽤나 낭패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일반승 보시고 요거 제 배당 좀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언더를 보세요. 언더를. 그래서 양키스 일반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라운드 마지막 경기죠. NBA 덴버랑 오클라호마인데 이미 동부는 뉴욕 닉스와 그리고 인디애나가 이미 자리를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같은 경우에도 미네소타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빠르게 4승 1패로 잡아내면서 이미 또 라운드 확정을 진출시킨 또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차전인데 이거 덴버가 여러분들 그 흐름 제가 이거 다 잡아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클라호마가 그 4차전부터 제가 잡아드렸는데 오클라호마와 덴버의 4차전에서 덴버가 2대1로 앞서고 있었고 오클라호마가 엘리미네이션 경기로 홈 경기 가는 건 그림이 절대 안 그려진다. 그러면서 제가 요거 4차전 오클라호마 승리 드렸고요. 오클라호마 승 가지고 왔죠. 추가적으로 저기 5차전 때 오클라호마 홈 경기에서 이길 거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차전에서 덴버가 또 홈팀이었기 때문에 덴버 이대 프랜승 제가 심지어 그때 주력으로 드렸습니다. 또 가지고 왔고 마지막 7차전인데요.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못 이깁니다. 덴버가 이거는 7차전까지 온 게 맥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덴버가 원래 플레이오프를 7차전을 잘 가는 팀입니다. 그리고 제가 4차전부터 잡아드린 어떤 그림이나 흐름상 7차전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어쨌든 6차전을 홈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게 7차전까지 왔다라는 거는 덴버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뎁스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클라호마의 강점은 에너지 레벨이거든요. 정말 젊은 팀이고 영한 팀이고 그래서 뎁스가 얘들은 뭐 주전, 그 다음에 서브, 그 다음에 3군까지 있어요. 3군까지. 3군까지도 얘들 어떻게 본다면은 웬만한 뭐 저기 밑에 브루클린이나 뭐 이런 팀들이랑 비빌 수도 있는 수준이란 말이지. 이거 오클라호마가 오늘 경기 홈 경기에서 돌릴 수 있는 어떤 뎁스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한 번 진 경기 그 다음 경기 잘 안 집니다. 웬만하면 그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의 그 전술의 그 정말 디테일함들 그런 부분에서 또 홈 경기고 7차전이잖아요. 오늘 이 경기가 덴버가 이기려면 형들 애매하게 프랜승 안 나옵니다. 역배예요, 역배. 오늘 덴버 프랜승 배팅은 딱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배팅입니다. 이 경기를 덴버 프랜승을 보려면 역배를 봐야 돼요. 이거는 애매하게 덴버가 뭐 정말 비빌 수는 없는 경기고요. 애초에 전술 자체나 아니면 에너지 레벨들, 선수들 개개인의 임팩트들 모든 부분이 오클라호마가 압도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클라호마가 승리하면은 마헨슨까지 봐도 되는 경기고 덴버 프랜승을 보실 분들은 차라리 역배를 보세요. 왜? 경험치로 찍어 누른다라는 거야. 결국 이 7차전 가장 큰 무대잖아요. 이런 큰 무대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경험치입니다. 무조건 경험치야.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내일 경기 약점이 있는 건 5번 포지션의 약점, 저는 오히려 홈그랜이랑 그 하르텐슈타인이 요키치 저는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전술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이건 차라리 덴버 보실 분들은 역배 보시고 오클라호마 보실 분들은 마헨 보셔라. 저는 이거 오클라호마 쪽 봅니다. 오클라호마 쪽에다가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210점대이기 때문에 언더 보기엔 좀 그래요. 덴버가 이기더라도 210점은 충분히 날 것 같고 오클라호마가 이기더라도 210점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까지 보겠다. 이거 어쨌든 형들 덴버 프랜승은 형들 이게 메리트가 없어요. 차라리 볼 거면은 역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형들 축구는 미국 축구만 해드릴게요. 나머지 경기들은 데이터표 받아보시고 데이터표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미국 축구 2개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제가 할 얘기가 있어. 자, 우리 미국 축구 형들 일단 어제 중승부 좀 아쉬웠고 이제 금액업에서 갖고 왔죠. 금액업 적중을 잘 해주게 됐고요. 미국 축구는 일단 연승입니다, 여러분들. 연승 구간이고 지금 최근에 재개하고 4번 들여서 첫날 올킬, 두 번째 날도 마지막에 필라델피아 극장골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세 번째 날도 올킬 할 수 있었지만 일단 적중, 그리고 오늘도 금액업 적중인데 그 유튜브 제가 따로 유튜브에 형들 전체표를 안 올려드리잖아요. 숲TV는 올려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댓글이 하나가 달렸어. 대놓고 아이디 박제할게요. 여기에다가
자, 그때 제가 직전 그 수요일 주중 경기였을 거예요. 그때 인터 마이애미에 메시가 안 나온다라고 형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메시가 갑작스럽게 합류를 하면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인생을 날렸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당시에 왜냐면 이런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심지어 이거를 캡처를 따로 해뒀거든. 자, 이게 수요일에 마이애미랑 산호세의 경기였는데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영어를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홍 장군 형님. 근데 딱 보시면은 자, 마이애미 지금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메시가 형들 다들 아시겠지만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이게 주말 경기하고 주중 경기하고 또 주말 경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요럴 때 메시를 좀 쉬게 해줍니다. 아예 그냥 말소를 시켜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지금 마이애미에 메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메시가 말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심지어 그날 아침에 라인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라인업도 안 보고 그냥 배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라인업도 안 보고 건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루이스 수아레즈는 여기 보면 아웃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자 올랜도랑 마이애미의 이제 경기인데, 여기 보면은 누가 있죠? 자, 리오넬 메시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업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는 라인업을 보고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는 전체표를 공개를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익명이다 보니까 조금 나사 빠진 분들이 좀 종종 있다라는 거, 좀 아쉽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인터 마이애미랑 올랜도 오늘 경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리오넬 메시가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루이스 수아레즈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본다면 여기 보면 부스케츠도 있죠. 또 우리 형님들 아신 또 조르디 알바도 있죠. 마이애미 오늘 경기 뭐 완전체에다가 홈 경기 또 게임을 하게 되겠고요. 직전 경기 산호세 전에서 3대3으로 치고받았잖아. 보면은 마이애미가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가 안 되는 거지 공격이 안 되는 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홈 경기 마이애미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 다득점 속에서 올랜도도 홈 경기는 좋지만 역시나 원정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올랜도도 공격력은 나쁘지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오바같이 보시면서 마이애미 일반승이나 뭐 어쩌면 이거는 마행까지도 3대1 스코어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마행 정도는 충분히 컨택이 가능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내일 아침에 갑자기 메시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보여드립니다. 메시가 일단 출전이 가능하다고 라인업이 써져 있기 때문에 저는 메시가 출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뭐 아침에 갑자기 뭐 빠지고 뭐 합류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따로 뭐 연락을 하는 거 제가 메시랑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LA 갤럭시랑 LAFC. 오늘 LA 더비입니다. 오늘 LA 더비가 많아요. 다저스랑 에인절스도 오늘 야구에서 더비를 하고, 축구도 오늘 갤럭시랑 LAFC가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명칭은 근데 배트맨은 LAFC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형들 LA 더비에서는 일단 골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갤럭시 수비 완전 걸레짝이거든. 그런 부분에서는 2.5를 또 심지어 또 쥐어줬어. 물론 뭐 오늘 마지막까지 라인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하락세기 때문에 아마 좀 로테를 돌려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LA 더비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갤럭시 수비 상황은 우리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형들 얘네 뉴욕 레드불스한테 7대0으로 깨져왔거든요. 그만큼 수비 자체가 지금 거의 걸레짝이나 다름없다. 근데 2.5를 줬기 때문에 뭐다? 오바 쪽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하나 꼽자고 한다면 이제 오바, 그 다음에 승패를 따지기에는 또 갤럭시가 홈 경기를 또 잘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 지금 반대를 보고 싶긴 한데, 저도 LAFC 보고 싶긴 한데, 얘들이 또 홈 경기를 잘하고 이런 LA 더비에서 무가 잘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고배당 쓰실 분들은 무 보시거나 아니면 LAFC 햄무 보시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EPL이랑 해외 축구 딱 좋아 보이는 오늘 두 경기, 레알이랑 오사수나 경기는 제가 따로 그 데이터 박스 안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 데이터 박스 참여하시고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바로 데이터표는
유튜브는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또 전체표 보실 분들, 수피 형님들은 미리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요, 물론 저렇게 좀 이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꾸준하게 잘 눌러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최대한 구독자 게시판에는 뭐 좋아 보이는 어떤 고배당 조합들이나 이런 거 좀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좋은 댓글도 한 번씩 도움되셨다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댓글 맞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아니면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